요 말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정점식 정책위장이 어제 결국 사퇴를 하면서 뭐 친한, 친윤, 뭐 기싸움이 이제 한동훈 당대표 쪽으로 주도권이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죠. 정점식 의장이 어제 오후 좀 5시 넘었던 것 같습니다. 사퇴를 하면서 무슨 말 했는지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헌상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보직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이 네 보직이 유일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제 그 당헌가 배치되는 이런 주장에 따라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네, 서 변호사님. 일단은 정점식 의원이 사퇴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뭐 침묵하다가 갑자기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했거든요. 이 일련의 사태들. 일단은 뭐 친윤과 친한 뭐 관계가 뭐 지금 나오지만 이제 5대 4로 이제 친한 쪽이 좀 무게 기울었다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근데 그 친한과 친윤 이렇게 나누는 게 네. 저는 좀 이게 정확한 분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지지층이 한 7, 80%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거예요. 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대 노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뭐 대선 조사 보면 이게 10몇 프로 후반부터 20 가까이 노잖아요. 네. 이게 따로 있는 지지층이 아니다 말이에요. 따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로 있으면 이게 둘이 합치면 50%죠. 네. 이 말은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친윤과 친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정점식 의장은 이제 자꾸 임기 주장하는데 네. 뭐 당헌이고 임기고 그 다음 문제고 옛날에 관행과 순리,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정당의 임기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면 임기제 총장이나 이런 사람 사표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따라서는 정점식 의장이 너무 늦게까지 버틴 게 아닌가. 원래 이제 그 당원들의 한 60%가 새로 지도부가 들어섰으면 네. 빨리 이게 일괄 사표내서 재신을 받든지 네. 교체하든지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당의 분열 네. 이것만 돼가지고 상당히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 같아요. 뭐 사표를 빨리 내고 한동훈 대표가 신임하든 아니면 새로 꾸리든 결정하기 빨리 했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강성필 대변인 궁금합니다. 굳이 이제 정점식 의원이 사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렇게 했어야 되냐. 오히려 이것도 분란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잘 하셨지만 새로운 지도부 취임하면은 일괄 사표 내고 새 그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예입니다. 예의. 네. 관례도 아니고 예입니다. 왜 지켜야 그럼 돼. 안 지켰을까요? 관례를 안 지키고. 그러니까 뭐 왜 그랬는지는 사실 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정책위 의장 사태는 결과가 어쨌든 한동훈 당대표의 판정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레인업 시작이 아닌가를 혹시라도 유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점식 그 전 정책위 의장이 그만두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후임 정책위 의장은 의총의 추인을 받아서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당대표에게 정책위 의장의 면직권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로부터도 내 거취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이것은 당무 개입을 차단을 한 거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결정한 거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의총 추인이라든지 아니면 면직권에 대해서는 끝까지 내가 그만두지만 더 이상 당내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만두지만 이거 한동훈 대표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다. 네. 라고 끝까지 일종의 뒤끝을 보여주는 보인 거죠. 거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있을 것이고 예. 그 후유증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네.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갈등 상황이 여전합니다. 그렇군요. 자, 소정욱 변호사님, 그 강성필 대변인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판정승이고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라고 분석하시는데 일단 뭐 대통령실과 소통 없었다는 게 정점식 의장의 사태의 변이었거든요.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십니까? 이런 게 이제 그 분열 공작 갈라치기죠. 제가 말했지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요 처음부터 이제 이거 한동훈 대표 보고 당직 알아서 해라. 네. 다만 이제 그 덕담으로 많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포용을 해라. 네. 이랬지.
한 번도 이게 정점식 의장을 유임시키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이게 분열 공작으로 이제 그 마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정점식 유임시키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대통령의 뜻을 어긴 걸로 이렇게 자꾸 이게 하는 거 네. 이건 저는 잘못된 거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자꾸 친한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한동훈 당대표가 오늘 오전입니다. 4선에 김상훈 의원을 내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최고위가 좀 돌아갈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보면 민주당 전 대표죠.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또 만나서 왜 만났을까? 어떤 얘기했을까? 많은 좀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한번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데 뭘 하자는 건 없고 올해 야당이 하는 일에 또 국민들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 잡기만 일관하고 있어서 참 갑갑하지요. 뭘 하자 그러면 우리가 좀 대안을 해볼 텐데. 불쌍합니다. 다중위기 상황 아닙니까? 다중위기 상황이고 목록만 해도 한두 개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긴 시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황정필 대변인님. 네. 어떤 여당의 이런 상황, 대통령실과 어떤 전당대회가 여당이 끝났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어떤 1, 2당 전 대표와 대표가 만났다. 갑자기 왜 만난 겁니까? 어쨌든 저는 두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제2요구권에 대해서 번번이 야당이 국회를 거부권. 예. 거부권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여기 대해서 야당이 법안을 아무리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해 버리니까 이게 무위로 돌아가고 폐기가 돼 버리고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필리버스터하고 법안 통과시키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폐기되고 이 무한 반복의 굴레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상의를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이재명 그 전 대표에게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뭐냐면 겁니까? 교섭단체 완화에 아하.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한 거죠. 교섭단체 인정해 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조국 그 혁신당으로서는 어쨌든 이 교섭단체가 되어가지고 국회 어떤 의사 일정이라든가 참여하고 싶고 또 제가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독일 말고는 대한민국이 교섭단체 요건이 20석으로 가장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20석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10석이었다가 유신 시대 때 20석으로 그러니까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10석에서 20석으로 요건을 올렸다라는 네.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과거에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논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정욱 변호사님, 이 여당 입장에서는 두 대표, 전 대표와 대표의 만남 좀 껄끄러울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얘기하는 거야라고 궁금하면서. 아마 이제 둘 분 다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네. 선고도 임박해지고 아마 그래서 이제 그 두 분 다 우리가 살 길은 조기 탄핵밖에 없다. 탄핵. 아마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된다. 네. 조기 대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